2억 5천만 년 전 페름기 말의 지구를 만나러 갑니다. 중국 저장성 메이샨에 있는 페름기 지층. 두껍게 쌓인 검은색 띠가 시간의 무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스듬히 기울어진 지층에 숫자와 기호들이 적혀 있습니다. 시기별 지층을 구분해 놓은 것이죠. 거기 지구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멸종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在二零纪末生物大灭绝之后，很多红体生物，就是非常大的肉眼可以看到的这种生物，它绝灭了。到二零纪、三零纪初，我们在华南各地，包括全球各地，也发生了一种微生物岩。这种微生物岩就是微生物的化石形成的这种岩石，就证明在整个肉眼可见的这种红体生物灭绝之后，它退却的这种生态空间就被这种微生物所占据了。这就证明这个灭绝之后，我们另外一种微生物它占主导地位了。这从而也另一个角度来证明了这次灭绝事件。 평범해 보이는 돌산에 기록된 무시무시한 과거. 2억 5천만 년 전 지구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페름기 말의 지구. 지금의 시베리아 지역에서 용암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랄산 맥에서 바이칼 호수까지, 남쪽으로는 카자흐스탄에 이르는 지역까지 끝을 모르고 흘러내린 용암이 20m 두께로 쌓였습니다. 오늘날의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버금가는 넓은 지역이 용암으로 뒤덮인 생명이 시작된 이래 최대 규모의 화산 폭발이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대규모의 재앙 앞에 생명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재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용암과 함께 뿜어져 나온 연기가 대기를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이산화탄소의 온실 효과 때문에 지구의 온도는 6도나 올라갔고, 이산화황이나 염소가 빗물에 섞이면서 산성비가 내려 토양은 생명이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대기의 균형이 무너지자 바닷속에 있던 냉동 상태의 메탄까지 녹으면서 지구는 그야말로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수중 생물의 97%, 육상 척추동물의 70%가 멸종한 생명 역사상 가장 처참하고 황폐했던 시기였습니다. 자연이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드러낼 때 그 갑작스러움에 맞서 생명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폐허 위에 다시 생명은 피어나곤 하지요. 그런데 페름기 말의 재앙은 달랐습니다. 페름기 말의 멸종이 다른 재앙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압도적이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 시카고 대학의 데이비드 자블론스키 교수는 멸종에 관한 권위자입니다. 재앙이 닥쳤을 때 멸종과 생존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So there's a real difference in being widespread, having your evolutionary eggs in more than one basket, as opposed to being concentrated in just one small area. Even if those lineages are very well adapted to the conditions before the mass extinction, unless they're widespread, they're in serious trouble. 지구의 지각판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시기별로 다른 대륙의 분포를 보여줍니다. 때론 모든 대륙들이 하나의 큰 덩어리로 모이기도 하는데요. 페름기 말이 그랬습니다. 당시 동물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던 셈이죠. 그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broad geographic ranges of entire evolutionary lineages, whether they're found on multiple continents, seems to control the survival of major evolutionary lineages, and other features that used to matter go away. So that means that these short, sharp extinction events have a disproportionate effect on the evolutionary process. 모든 것이 사라진 땅에서 생명은 어떻게 부활했을까요? 제일 먼저 어디선가 식물의 씨앗이 파도에 실려왔습니다. 생명력이 강한 식물은 오랜 시간에 걸쳐 다시 풀밭을 만들고 숲을 형성해 생명이 살아갈 터전을 만들어 갑니다. 생태계는 다른 종에게 살 길을 열어줍니다. 도마뱀 같은 작은 동물은 식물을 먹고 살아남았죠. 새들이 날아와 열매를 먹고 씨앗을 퍼뜨려 숲은 더욱 번성합니다. 멸종과 부활, 그 끊이지 않는 생명의 여정에서 때론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탈리아 동북부의 지방도시 구비유. 여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고풍스러운 중세 건축물이 마치 과거와 현재의 평화로운 공존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산자락에 6,500만 년 전의 죽음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한때 바다였다가 지중해가 생성되던 무렵에 솟아오른 아펜니노 산맥. 산길을 따라 조금 오르면 나타나는 보타치온의 계곡의 도로가에 백악기 말의 지층이 드러나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의 연구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 기울어진 지층에 대단히 흥미로운 죽음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E qui siamo a vedere il limite KT. K, Cretaceo, seconda era geologica, terziario, terza era geologica. Non trovò, a differenza della parte secondaria e terziaria, nessuna forma di vita. 일명 KT 경계면, 백악기와 신생대 3기의 머리글자를 따서 부른 이름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지층이 지질학자와 고생물학자들의 관심을 끈 것은 바로 낯선 금속 성분 때문입니다. 이 경계면에서 이리듐이 다른 지층에 비해 10배 이상이나 검출됐던 것이죠. Gli studiosi si sono chiesti da che cosa dipende questa quantità enorme di iridio, visto che sulla Terra non esiste questo metallo? Domanda. Allora proviene probabilmente dal cosmo, dal fuori? Sì. 우주에서 날아오는 운석은 종종 지구에는 드문 금속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리듐은 대표적인 운석 성분으로 지표면의 이리듐은 모두 과거 운석 충돌의 잔해들이 쌓인 것이라고 말한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이탈리아 소도시의 한적한 계곡에 남아있는 다량의 이리듐은 6,500만 년 전 우주가 지구의 생명에 영향을 미쳤던 흔적입니다. 그 충돌의 현장으로 가봅니다. 폐렴기 말 대멸종 후 새롭게 진행된 생존 경쟁의 승자였던 거대 화충류. 육지는 물론 바다와 하늘까지 진출한 이들은 2억 년 가까이 지구의 최고 포식자로 군림하며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몸집은 먹잇감을 사냥하는 데 유리했겠지만 그건 지구 안에서만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종종 예상치 못한 외부의 충격이 갑자기 찾아올 때 그것까지 미리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생명은 없을 것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의 사막 한가운데 지름 1.6km, 깊이 170m의 거대한 구덩이가 있습니다. 약 5만 년 전 운석이 떨어진 자리입니다. 수직으로 일어선 지층이 충돌 당시의 충격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름 50m의 운석이 초속 10km 이상의 속도로 충돌했을 걸로 과학자들은 짐작합니다. 이보다 지름이 200배 큰 운석이 만들어낸 충격이라면 상상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전 그런 운석이 지구와 충돌했습니다. 운석이 떨어진 곳은 오늘날의 멕시코지요. 아직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가 이어지지 않았던 당시에는 바다였습니다. 그 충격은 에베레스트 산이 총알처럼 지구에 와서 박힌 것과 비슷했을 거라고 설명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덩어리에 공룡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그런 건 대비할 수 없는 재앙이었으니까요. 충돌의 충격이 가신 다음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가렸고 산성비가 내렸으며 이산화 황구름이 햇빛을 반사해버려 지구가 추워졌습니다. 갑자기 변해버린 환경 때문에 식물들이 먼저 사라졌고 초식공룡과 육식공룡이 뒤를 이었습니다. 먹이가 줄어든 상황에서 커다란 몸집이 오히려 약점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재앙 이후에 지구의 생명은 멸종이 가져다준 가장 유명한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People might tend to think of extinction as a disaster. Well, it is a disaster for a short time for the organisms that exist prior to the extinction. And of course it does remove sometimes whole groups. But it is also a creative force because after the extinction, ecological opportunities are open, niches are vacant for new organisms to move into, for new adaptations to occur. 다시 6,500만 년 전 지름 10km짜리 운석이 떨어진 지구입니다. 혼비백산한 공룡들이 허둥지둥하는 사이 아직 몸집이 작았던 포유류 에오마이어는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들은 재앙이 닥치기 전부터 공룡을 피해 주로 밤에만 활동했던 녀석들입니다. 백악기의 약자들이었지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재앙의 기운이 사라질 무렵 새로운 생명의 역사도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공룡과 달리 덩치가 작고 항온 동물이었던 포유류는 멸종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약점이 갑작스런 재앙이 닥쳤을 때 장점이 되어버리는 역설이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포식자가 사라져버린 지구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던 포유류에겐 멸종이 선물 같은 기회였던 것입니다. 공룡 멸종 후 포유류는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기후가 점점 계절성을 띄어가던 환경에서 몸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특징이 그들의 성공에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포유류의 몸집과 형태도 다양해졌고 각각의 환경에 맞춰 특화된 성질을 가진 포유류가 하나 둘씩 자신만의 영역을 확보하게 됩니다. 새끼와 함께 지내는 기간이 유난히 길어 양육의 화신으로 불리기도 하는 포유류의 발전. 그 흐름 막바지에 드디어 인간이 등장합니다. 다른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된 두뇌를 가진 인간. 인간의 등장은 자연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One is that they were hunted to extinction by people when they first arrived in Australia. People arrived 60, 50,000 years ago. The megafauna became extinct soon after that. One of the other explanations is that it was the lighting of fires by people that changed the nature of the vegetation, wiped out the food plants that the megafauna were adapted to eating, and then they became extinct, and then their predators became extinct. 호주 대륙을 지배했던 유대류 사자. 날카로운 창을 가진 새로운 포식자 앞에선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에게 거대 동물들은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한 사냥감이었죠. 사냥의 풀을 사용하며 거대 동물들의 서식지와 은신처는 사라졌습니다. 기후도 급격하게 변해갔죠. 2만 년에 걸친 거대 동물들과 인간의 공전. 그러나 거대 동물들은 인간의 창과 불 앞에서 멸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완전한 직립보행을 했던 인간은 자유로운 손으로 굴과 도구를 사용해 약점을 극복해냈습니다. 월등하게 발달한 뇌를 제외하면 다른 부분은 보잘것없는 인간이었지만 도구들을 이용함으로써 훨씬 강한 다른 동물들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특별히 폭력적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지만 그 과정에 다른 종이 멸종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었을까요?